치매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는데요. 그냥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아무 때나 손 드세요. 네. 여러분들 치매 있으세요? 그러면 치매 없으신 거예요. 내가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면 치매가 없으신 거예요. 자, 치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아니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으신 분? 네. 이건 지금 손 드신 분은 절대 없으세요. 그럴 턱이 없거든요. 제 말을 알아들으시면 치매가 이미 아니세요. 그런데 이건 어떠세요? 치매기가 있으신 분. 네,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 드신 거죠?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치매기 있으세요? 오, 다 좋으시네요.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네? 네? 몰라요? 뭐가 있으시다고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네. 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걸 건망증이라고 하거든요. 건망증이에요? 네, 건망증이에요. 치매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치매하고 건망증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건망증 있으신 분.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전공하는 의사를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치십시다. 네,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건망증이 치매의 전조 증세라고 얘기할 거예요. 건망증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은 치매가 될 것이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이 동그라미 했잖아요. 이 동그라미. 건망증은 거의 뭐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저도 가끔가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치매는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건망증 있는 분들이 치매로 진행되지 않는데 치매 있는 분들이 이렇게 건망증 증세가 있기는 해요.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건망증이 치매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건망증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 건망증은 왜 생길까요? 네,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있거든요. 뇌세포가 죽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뇌세포는 매일 죽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매일 한 100만 개씩, 50만 개에서 100만 개씩 죽어요. 네,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한 80%는 남아 있어요. 절대 문제 없습니다. 뇌세포가 죽어서 건망증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은 왜 부족해지냐는 거예요. 네? 어떤 다른 곳에 자기가 주의를 몰입하고 있을 때에 지금 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에 몰입하고 있을 때 건망증이 있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은 절대 건망증도 아니세요. 얼마나 얘기를 잘하세요. 네, 좋습니다. 건망증의 원인 아시는 분? 뭐 굉장히 현학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건망증의 원인 아시는 분 딱 한마디로. 생각이 많아서. 집중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집중력이 왜 없어지냐고요? 다른 거 생각나요. 새로운 것을 이것저것 생각. 네?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죠. 거의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용량 초과입니다. 네, 지나치게 써서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요. 뇌세포가 죽어서 아니고 너무 많이 써서예요. 너무 많이 써서. 이해되세요? 네. 네, 그냥 끊임없이 쓰세요. 네, 따라서 건망증을 치료하는 방법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네? 잠자는 거. 네,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뭐 열심히 배우고 이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건망증은 그 반대예요. 그럴수록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개는 완전히 별개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거 두 개를 합치지 마세요. 그럼 굉장히 헷갈리세요. 그리고 이거 공부하려고 또 건망증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건망증을 치료하는 방법 뭐라고요?
네, 멍 때리기입니다. 네, 아무 생각이 안 하면 돼요. 네, 뭘 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안 하겠다고 해보세요. 기억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기억이 됩니다. 이거 금방 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 메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수록 잊어버리세요. 반대로 하시라고요. 메모하지 마세요. 네? 그냥 흘려보내세요. 이렇게 흘려보내세요. 몇 번만 해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러면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기억하기 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닥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하나 다 기억할 거야. 저 나가보세요. 이제 끝나고.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반대로 하셔야 돼요. 용량 초과니까 이제부터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려고 하고 바보같이 하고 잊어버려 보세요. 기가 막히게 기억이 될 테니까요. 제가 왜 기억력이 이렇게 좋은 줄 아세요? 저는 얘기할 때 말고 나머지는 다 멍해요. 잊어버리는 게 훨씬 많아요. 대신 그거는 확실하게 다 기억을 하죠. 모든 걸 기억하려면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려면 다 기억이 납니다. 이해되셨죠? 네. 건망증 가지고 연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머리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네. 건망증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제 건망증 다 이해하셨죠? 이제 치매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매를 이해하려면은 뇌를 이해하셔야 돼요. 뇌. 네. 여러분들 이제 제 얼굴을 보시면 머리가 있잖아요. 네. 이거보다는 훨씬 작아요. 여기 이제 머리카락도 있고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그 안에 뇌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작아도 이렇게 이제 크게 뇌는 세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가 생각. 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게 생각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생각이고요. 저를 보고 있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 느낌은 뭐냐면은 감정. 아, 닥터유가 좋아. 이거는 느낌이거든요. 이건 판단이 아니에요. 판단은 생각입니다. 근데 느낌, 추억. 이거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또는 싫어. 아니면 화나. 아니면 먹고 싶어. 이건 전부 다 느낌입니다. 아니면 배가 아파. 이거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느낌이죠. 요걸 담당하는 부위는 뇌의 안쪽에 있어요. 네, 그거를 변연계 또는 시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은 기억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그리고 저를 이해하는 거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 생각을 담당하는 부위는 뇌의 되뇌 피질이라고 그래요. 되뇌의 피질. 네.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를 숨쉬게 해요. 자는데 숨쉬게 해요. 이건 반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를 숨쉬게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심장을 뛰게 하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소화를 시키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요이나 변이를 느껴서 배변이나 소변을 보게 하지요. 이런 거를 반응이라는데 이거는 그 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뇌관과 시상하부라는 데 있어요. 그 밑에. 네, 그래서 크게 생각, 느낌, 반응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뇌가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느낌이 이제 우리가 가슴이 아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슬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감정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고요. 실제로는 여기서 하는 건데 여기가 두근거려요. 여기가 막 저려오거든요. 요거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걸 느끼니까 마음이 우리가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심장과 가슴이 반응을 하는 거지 실제로 느끼는 것은 뇌에서 느낍니다. 대뇌는 그 생각을 담당하는 대뇌는 앞에 있는 거를 여기를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좀 어렵죠? 후두엽, 그 다음에 여기를 축두엽, 그 다음에 이걸 소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제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전달이 돼서 뒤로 가서 후두엽 가서 찍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르신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여기 축두엽 가서 찍혀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손을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앞부분 여기서 나를 움직이게 해요. 네,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만지니까 만지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또 여기서 그걸 알게 해요. 네, 코로 냄새를 맡잖아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느껴요. 다 이렇게 부분이 나눠지는 거죠. 네. 사람의 뇌는 한 1.5kg 정도, 여러분들이 1.5kg인데요. 네, 그밖에 안 돼요. 되게 작죠. 몸무게로 치면 한 2%. 그런데
우리가 쓰는 에너지 있잖아요.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성인들은 20%입니다. 보통 20%인데요.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 특히 건망증 있는 사람들은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게 30%가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생각만 하는데도 그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은 몸으로 혈액이 덜 가요. 그래서 머리 많이 쓴다는 몸이 어때요? 차요. 이해되세요? 몸이 찬 사람들은 머리가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 거꾸로 머리를 들 쓰면 어떻게 돼요? 몸이 따뜻해져요.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반신욕하시죠? 그거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주는 온도는 만약에 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열을 안 만들어요. 네, 그때는 따뜻해질지 모르지만은 내가 안 만들기 때문에 돌아 다시 추워져요. 네, 그러니까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네, 머리 안 쓰는 방법이에요. 머리 안 쓸수록 건망증도 치료되고 냉기도 치료가 됩니다. 네. 깐난 애기들은 이게 60% 써요. 어마어마하게 쓰죠. 그러니까 몸에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머리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그린 건데, 네, 이렇게 요만한 세포가 있고 그 앞에 하나의 긴 이렇게 돌기가 나와요. 그리고 조그만 가지가 나오고 긴 돌기를 축색 돌기, 이 많은 가지들을 수상 돌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이 이제 서로 연결을 해요. 요걸 연결하는 부위로 갖다가 시냅스, 좀 어렵죠? 하여튼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진짜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이게 뇌세포거든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세포고 이렇게 긴 거는 축색돌기, 조금 가지들은 수상돌기 이렇게 보는 거죠. 860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뇌에는 뇌세포가. 네, 그리고 아까 대뇌라고 한데 160억 개가 들어 있고요. 매일 50만 개에서 100만 개가 죽어요. 그리고 새로 생기진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 피부 세포도 항상 새로 생기고 또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식도라든지 위라든지 장에서 이제 그 점막 세포가 있는데 다 새로 생겨요. 모든 게 재생이 되는데 뇌 세포만 재생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되게 실망스럽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아요. 우리가 쓸 것보다는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렇게 많이 죽어도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0만에서 100만 개가 죽는데요. 네, 엄청난 세포가 죽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천수를 다 미고 죽을 때까지도 80%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860개니까 700억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죽으면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해요. 네, 이게 참 신기하죠. 네,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네, 아주 대량으로 죽기 전까지는 절대 문제가 없다는 거 다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 860억 개가 서로 연결을 해요. 하나마다 1000개에서 10,000개의 돌기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아까 보셨듯이 연결을 하거든요. 그 연결된 거를 갖다가 세보니까 무려 10조에서 100조.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게 서로 연결돼서 그 연결된 게 우리의 기억입니다. 연결된 게 우리의 판단이고 연결된 게 우리가 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뇌가 하는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어려우시면 손 드세요. 네? 네.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네. 치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가 한 가지 병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거의 한 가지 병으로 듣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치매면 다 같은 병으로 듣고 계신데 그거에 제일 많이 듣는 게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치매죠. 거의 뭐 TV나 하여튼 여러분들 듣는 건강 정보의 대부분은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알츠하이머 병보다는 혈관성 치매라는 게 더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알츠하이머 병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는 혈관성 치매가 훨씬 많습니다. 네.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밖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 보기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치매 보면은 예쁜 치매, 미운 치매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봐서는 절대 몰라요. 어떤 이게 무슨 치매인지를. 네. 근데 두 개가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겨요. 아니,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겨요. 혈관성 치매부터 볼게요. 이게 뇌혈관입니다. 뇌혈관. 네, 그래서 이게
그 머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이거 심장이에요. 그 심장에다가 조영제를 넣어서 그래서 MRI로 찍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MR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죠. 이렇게 양쪽 위로 쭉. 그래서 이제 뇌 전체로 가죠. 이쪽에도 올라가서 하고 여기 보면은 이게 정상이에요. 매끈하거든요. 네, 매끈하죠. 자, 이게 똑같아요. 여기 올라갑니다.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네?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나요?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혹시 보이세요? 뭐가 다른지? 네? 네. 이게 여기는 매끈하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짤룩짤룩 하잖아요. 이게 막힌 거예요. 네? 또 가다가 여기 같은 건 끊어지기도 하고, 네. 여기도 끊어졌죠. 여기도. 네. 여기는 그냥 쭉 다 올라가는데 여기 끊어졌어요. 막히거나, 네. 이렇게 짤룩짤룩하거나,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혈관이 막혔다는 건 이제 보이시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혈관성 치매를 이제 일으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크게 막히면 이렇게 돼요. 이게 보이세요? 네. 여기서 요만큼이 다 여기도 앞에도 그렇고 다 죽었죠. 네? 그러니까 뇌의 조직이 죽은 겁니다. 네. 저 정도로 뇌의 조직이 죽으면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표본이거든요. 그냥 그림이 아니고 표본입니다. 저렇게 막히면은 뇌졸중이 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졸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졸중은 뭐예요? 네, 반신불수. 반신불수 이쪽이고요. 참 오른쪽이 마비됐어요. 반신불수. 아니면은 하반신 마비 이렇게 되는 거죠. 못 일어나요. 아니면은 말을 못해요. 이게 뇌졸중이죠. 그죠?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써서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누워서 살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뇌졸중이에요. 그런데 이 혈관성 치매도 똑같이 혈관이 막히는 병인데 뭐가 다르냐? 네. 이게 달라요. 네. 혈관성 치매는 이쪽이 정상이고 이건 좀 여러분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쪽이 정상이고 여기가 비정상이에요. 뭐가 다르냐면은 요만큼씩 조그만 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막혀서 뇌조직이 죽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같이 그렇게 크게 죽는 게 아니라 요만큼씩 죽는 거예요. 조그맣게 와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그맣게 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까 그 하반신 마비, 반신 마비, 반신불수, 뭐 말을 못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왔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둘 왔을 때도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게 셋이 왔을 때, 이분이 좀 이게 집을 잊어버려. 네? 아니면 열쇠 둔 걸 잊어버려. 그런데 열쇠 둔 걸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 네, 그러니까 건망증은 내가 뭘 잊어버렸다는 걸 알잖아요. 치매는 내가 뭘 잊어버렸다는 거를 모르는 게 치매예요.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계속 진행이 돼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은 그냥 이 병 자체가 진행이 되는 거고 혈관성 치매는 계속 뇌졸중이 오는 거죠. 굉장히 조그맣게 거. 그게 연속적으로 오면서 치매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은 증상이니까 증상의 원인이 혈관성이라는 거고요. 그것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그 뇌졸중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뇌졸중 입장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무증상 뇌졸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무증상 뇌졸중이 반복하다 보면은 치매가 된다. 이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알츠하이머병은 뭐냐? 알츠하이머병은 혈관이 막히지 않아요.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가 이게 뇌세포입니다. 뇌세포 사이에 이게 이제 뇌세포인데 사이에 아밀로이드라고 이게 영어로 돼 있어 죄송합니다.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퇴행성 단백질이 생겨요. 아직도 현대 의학으로도 왜 생기는지 몰라요. 저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무슨 알루민하고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설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게 왜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저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오는 거하고 알츠하이머는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라 뇌세포 사이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쌓여서 치매가 온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진행이 돼요.
뇌졸중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뇌졸중을 내가 막는다면 진행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도요. 아직 왜 저게 계속 오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이유를 알아요. 그걸 막으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네? 네. 자, 이분이 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이분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죽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성 치매로 죽은 거 아닙니다. 뇌 치매로 죽었죠. 알츠하이머병으로. 그러니까 자꾸 진행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행동만 이상하죠. 네, 화를 더럭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꾸 길을 잃는다든지 애기같이 군다든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미운 치매 뭐냐면은요. 계속 괴롭혀요. 네, 화내고 괴롭히고 그리고 이 괴롭힘의 정도가요 굉장히 심한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모함했다라든지 뭘 숨겼다든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냥 집요하게 이게 못 살게 굴어요. 그게 자식을 향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우자 향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미운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소변도 못 가리고 대변도 못 가리고 나중에는 팔다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치매가 진짜 그 뇌졸중 같이 그냥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알츠하이머 치매도 그렇고 혈관 치매도 그 경과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뇌졸중 누워 있는 거하고 치매로 끝까지 진행이 돼서 누워 있는 거하고 결과는 아주 비슷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현대 의학으로는 되돌릴 수 없어요. 네. 그럼 굉장히 이거를 되돌릴 수 없으니까 참 이거 어떡하냐. 네,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병은 그럴 수 있는데요. 치매 걸린 사람 자체는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행복해요. 특히 예쁜 치매는요, 굉장히 행복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다시 3살 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싸고 싶은 대로 싸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잘 웃어요. 네, 본인은 굉장히 행복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불행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행복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3살짜리가 엄마의 영향을 잘 받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예쁜 치매는 그러니까 가족의 영향을 잘 받아요.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행복해요. 가족이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불행하고 화내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치매는요, 그 과정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는 데는 최고예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족이 행복해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본인은 더더구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치매야 하고서 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이거 어떡하지? 뭐 맨날 병원 데려다니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병원 3살 여러분들 그 아기들 그 병원 들어가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막 찌르고 뭐 검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싫단 말이죠. 저기 치매 걸리면 똑같아요. 그 검사하고 뭐 그런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이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 병원에서 뭐 약 주고 그런다고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괜히 자꾸 그렇게 검사시키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같이 놀아주고, 네, 같이 즐겁게 하고, 네, 이러면은 뭐 아주 행복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미운 치매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운 치매도 다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굉장히 섭섭하게 했어요. 가족들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네. 그런데 나는 가족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부모한테 공양 잘하고 잘 효도했는데 왜 이렇게 그 부모가 나를 갖다 못 살게 구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치매라고 해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에는 왜 저거 가지고 저러실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의 수준에서는 아이들이 괜히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막 떼쓰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떼쓰잖아요. 똑같아요. 미운 치매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믿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만 맞춰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내 부모에서 내가 섬기던 부모에서 내 아이가 됐다. 그러면 좀 말썽꾸러기 아이죠. 네, 자꾸 뭐 떼쓰고 이런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를 갖다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사랑으로 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좋아지십니다. 덜 화내시고 훨씬 경과도 늦출 수가 있어요. 진행되는 것도. 네, 치매를 이렇게 돌보시면 돼요.
왜 치매가 문제가 되느냐? 네, 그전에는 한 65세,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령자가 많으신데, 한 70세 되면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걱정 안 해도 됐어요.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치매 걸리기 전에 죽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안 죽어요. 그래서 2014년 올해 현재 남자가 90세를 못 살고 여자가 95세를 못 살면은요, 의학적으로는 조기 사망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혹시 뭐 미리 죽을 거다, 앞으로 10년만 살고 죽을 거다 이러신 분 계세요? 네? 저하고 내기하실래요? 제 생각에 맨날 비는 게 그거예요. 80세 이상 넘지 않게 해주세요. 이분 두고 보세요. 80대 분명히 넘을 테니까. 그리고 맨날 내가 왜 살지? 80대 넘어가지고 그러실 거예요. 네. 자, 앞으로 10년 내에 저 한남대교에서 뛰어내리지 않잖아요? 아니면 여기 강남구청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5년이 얹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남자분들은 95세까지 사는 게 정상이고요. 모든 여자분들은 100세까지 가는 게 정상이에요. 미리 죽겠으면 할 수 없어요. 방법은 딱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뛰어내리세요. 그거 말고는 절대로 안 죽어요. 네. 그럼 어떡할 거냐? 저도 이제 95세까지 살 생각을 해요. 네? 네. 싫다고요? 네, 그럼 네,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근데 이 사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남자 95세, 여자 100세까지 사는 방법. 죽진 않아요. 죽었으면 벌써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도 않아요. 근데 두고 보세요. 길게 살 테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은 다 이래. 네. 이게 이제 노화라는 거예요. 늙으면 다 이래 하는데, 그게 전체 100명 중에서 50명입니다. 네? 전체 100명 중에서 50명이에요. 모든 사람의 정상이 아닙니다. 단지 50명의 정상이죠. 그런데 한 10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비참한 고령을 맞게 돼요. 네, 비참한 고령이 뭐냐? 죽지도 않아요. 근데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 괴롭고 주인 사람 다 괴롭히고 저희 같은 의사들만 살찌게 하는 거죠. 네, 어디 계세요? 그분들 다? 전부 다 병원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하신 나 10년 내에 죽을 거야 이렇게 되신다니까요. 네, 그게 100명당 10명입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신나게 잘 살다가 죽을 때 팍 죽습니다. 네? 요거를 9988234라고 합니다. 요게 전체 현재 10명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모든 생물은요, 9988-234 하게 진화됐어요. 모든 생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매미 죽은 거 보셨어요? 맹맹맹 하다가 떨어져 죽은 거 보셨어요? 살았을 때 모습하고 차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요, 예를 들면 코끼리가 늙은다 뭐 이런 거 가끔가다 보여주죠. 그 늙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지 짧습니다. 뭐 1주, 2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다 팍 죽습니다. 모든 생물은요, 늙어가지 않아요. 네, 늙어가지 않고 늙는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들 어떤 동물이 내가 늙는다 그러고 늙는 거 봤어요? 또 어떤 동물이 내가 죽을 거다 그러고 사는 거 봤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신나게 살아요. 그리고 죽을 때 팍 죽어요. 근데 꼭 사람만이 늙는다 그리고 늙어가요.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죽어가요. 이게 뭐예요? 선택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실래요? 아니면은 9988-234 원래 천수대로 그게 천수예요. 그렇게 안 된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내비로 두면은 천수를 하는 건데 자꾸 몸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늙어가는 건 어디서 보는 현상이냐? 사람하고 사람이 키우는 동물들만 늙어가요. 똑같이 닮아가지고. 근데 원래 그 동물들도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사람을 닮아가지고 늙어간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늙어가는 건 없어요. 네, 여러분들 너도 내 나이 돼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아요. 네? 나이라는 게 없어요. 노인이라는 말도 없어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85세가 되면은 그때서야 뭐 노인 오셨어요.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85세 이전에는 절대 뭐 노 이런 자는 붙이지도 마세요.
네. 여러분들 전부 다 9988 234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데 속마음으로 요거 하실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럼 아이고 이거 하셔야죠 뭐 그렇다면. 네?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9988 234 하기 가르쳐 드릴게요. 이 원인이 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메커니즘이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혈관에 막히는 거고 하나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침착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걸 또 따져봤더니 결국은 그거 원인이 또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를 봤더니 제일 첫 번째 원인이 힘듦이라는 겁니다. 힘듦, 스트레스. 네, 그게 1번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네, 그래서 힘듦이라는 게,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당연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 이게 스트레스라는 건 당연한 거구나. 아까 노화가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듯이 스트레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구에 이제 남아메리카 빼놓고는 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이 뭐 한 수십만 명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다 보고 다니니까 한국 사람은 본 게 아니라 제가 뭐 직접 진료하면서 본 사람도 있지만은 네, 굉장히 많은 사람 봤어요. 그랬더니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더라고요. 네? 우리는 힘듦을 당연시하는 민족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당연한데 당연하대요, 힘듦이. 그러니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 이렇게 당연시하지 마세요.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신나게 살다가 박죽 되는 건데 나이가 드는 것도 힘들대요. 그러면서 또 힘들어해요. 근데 그렇게 악순환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들의 정서입니다. 힘듦을 당연시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 힘듦이에요. 두 번째 원인이 현재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으면은 둘 다 잘 옵니다. 네, 힘들어도 잘 오고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갖고 있으면은 혈관이 잘 막혀요. 그리고 아밀로이드도 더 잘 침착을 해요. 네, 저게 또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뚱뚱하면은 정상 체중보다 많이 나가면은 두 가지 병이 잘 옵니다. 네 번째가 술, 담배고요. 다섯 번째가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는데 비숙면이라는 거예요. 불면증일 수도 있고 비숙면,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더 심각해졌어요. 젊은이들은 낮에는 뭘 하냐면은 가수면을 해요. 낮에 가수면을 해요. 그럼 밤에 뭐 해요? 밤에는 비숙면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잠이라는 게 뭐예요? 낮에는 바짝바짝하고 깨어있고 밤에는 폭 자는 건데 낮에는 흐리멍덩, 밤에는 잠이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뇌파를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낮에 밤에 보이는 뇌파가 보여요. 그리고 자는데 낮에 깨어있는 뇌파가 보여요. 막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점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망증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용량초과. 비숙면은 왜 생겨요? 또 용량초과예요. 이걸 많이 쓰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네. 그리고 낮에는 또 이게 밤에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는 깨어 있으려고 해도 이게 가수면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원인이 이 머리를 많이 써서 그래요. 운동 안 하는 거, 운동 안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원인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거 순서대로예요.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해결하시면 6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들을 대시더라고요. 유전이다, 환경이다. 저거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얘기 하나 많아요. 우리 부모가 치매니까 나도 치매다. 그건 유전이 아니고요. 내가 따라한 겁니다. 따라한 거지. 가족력, 암이, 우리 부모가 암이라서 나도 암이다? 이건 유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부모가 한 행동을 따라해서 암이 잘 걸린 거죠. 부모가 안 걸리는 행동을 했는데 나도 했기 때문에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한 거지. 유전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따라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힘든 거 당연시하지 마시고요. 그럼 쉽게 하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쉬워요. 이것도 질문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힘듦을 당연시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남한테 묻지 말고요.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쉽게 할 수 있지?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한테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 쉽게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한테 물으면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야,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남한테 물으면 이런 대답밖에 못 들어요. 자신한테 물어야지. 네? 자신한테 물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쉽게 하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막막해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한 두세 번만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어떻게 쉽게 하는지를.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완치를 해야 됩니다. 완치.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혈압이 떨어졌어요. 그럼 뇌졸중 안 걸릴까요? 그래도 약을 안 먹는 것보다는 덜 걸려요. 그렇지만 완치한 것보다는 더 걸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고 완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뇌졸중이 반드시 예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가 예방되지 않습니다. 혈압이 정상이라고. 약을 먹고 혈압이 정상이라고. 치매를 안 걸리게 하려면은 고혈압 자체를 완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되느냐?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약 파는 사람.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권이 여러분들한테서 의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의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 의사가 하는 게 뭐예요? 약하고 시술이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사는요 절대로 약으로는 못 고치니까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해요. 의사가 못 고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치면 고쳐요. 여러분들이 안 고치니까 못 고치는 거죠. 여러분 고치겠다고 해봐요. 의사는 못 고쳐요. 그건 맞아요. 약으로는 못 고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고치겠다고 해봐요. 다 모든 게 그렇겠지만 원인을 고치면 고치는 거예요. 고혈압에도 원인이 있거든요. 고혈압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의 원인하고 똑같아요. 네, 그게 사실 모든 거의 원인이에요. 네, 고혈압 원인도 이래요. 네, 스트레스와 예민한 몸만. 그러면 힘들겠죠? 네. 그다음에 비만, 비숙면, 술, 운동 부족, 짜게 먹기 똑같아요. 이것도 제일 중요한 순서들이에요. 요 1, 2, 3번을 고치면은 혈압이 치료가 됩니다. 이게 제가 훈련시키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고혈압 약을 10년 먹었던, 20년 먹었던, 30년 먹었던 저 훈련을 하잖아요. 저렇게. 네, 그러면 100% 고혈압이 완치됩니다. 100%예요. 안 한 사람은 물론 안 되죠. 한 사람은 다 100%라고 보면 돼요. 네. 자기가 해야죠.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하겠으면은 그냥 약 먹고 사는 거고요. 내가 하겠으면은 완치하고 사는 거죠.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보통 다 3개월에 다 끝나요. 네, 스스로 해도 3개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완치하겠다고 내가 그걸 원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약 먹고 살겠다가 아니라 완치하겠다. 네. 그래서 저는 모든 병이 완치입니다. 제가 완치를 직접 안 하는 병은 암하고 부러진데 이건 제가 못 하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완치예요. 뭐 심지어는 난치병까지, 아토피까지 뭐 약 주고 난치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완치하는 겁니다. 훈련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꾸면 다 완치가 돼요. 네. 두 번째가 그러니까 쉽게 살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병의 완치. 네, 세 번째가 비만 해결입니다. 비만 해결. 그러니까 비만이 뭔지를 알려면은 어떤지를 알려면은 내가 적정 체중이 얼마인 줄 아셔야 되겠죠. 나의 적정 체중이. 이게 많이들 나이가 드시면은 나이살이 있으면 참 좋겠죠.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적정 체중은 여러분들 20대 때 체중이 여러분들의 적정 체중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자기의 키에 의해서만.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어요.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 보이긴 하시죠? 네. 제 키가 175입니다. 제가 몇 킬로 같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62. 65kg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넘게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런다고 내가 뭐 안 먹는 줄 알아요? 네, 엄청 먹습니다.
다들 내가 특별한 걸 먹는다고 그렇게 의심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짜장면도 먹고 뭐 신라면도 먹고 무슨 치킨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다 먹어요. 운동 많이 하시네. 운동이요? 안 해요 전혀. 그러니까 머리 안 쓴다니까요. 전 놀기만 해요. 머리 안 쓰고. 여러분들은 자꾸 머리 쓰죠.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야죠. 안 하려고 할수록 몸은 동물들이 뭐 하려고 그런 거 봤어요? 안 한다니까 몸이 굉장히 죽을 때까지 몸이 좋다가 팍 죽는 거예요. 그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는 게요. 여러분들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평생 다이어트. 이러면은 벌써 이제는 3000% 죄송합니다. 빠지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아무 관리를 안 하고 그 체중을 그대로 가야지 그게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잠도 그래요. 다 내 몸이 알아서 할 것 같다 머리가 알아서 하려니까 힘든 거죠. 여자들은 조금 달라요. 여자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야 돼요. 여자들이 160이다. 네, 그러면은 정상 체중이 50kg입니다. 나이 불문하고. 그러면 야, 이 나이에 무슨 감량을 하느냐? 무슨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저한테 와서 감량한 사람이 최고령이 93세입니다. 그분 10kg 뺐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이 무슨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너 어디 가서 나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네? 네. 나도 네 나이 되면은 이랬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좀 까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그런 거 왜 하세요?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70세면은 70세, 60세, 50세, 40세, 30세, 20세, 10세까지 다 살 수 있는 게 70세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70세라고 70세 사는 게 아니고요. 60세라고 60세 살지 마세요. 근데 20대 때는 20세로 살아요. 30세 때는 30세로 사는데 나이 들면은 특권이 있어요. 그거 다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더 나이 들면은 아기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체중 다 아시죠? 네, 여기 적정 체중도 다 구하셨지요? 네? 현재 체중에서 적정 체중을 뺀 값이 5kg 미만이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5kg에서 10kg. 네. 다 계산 안 하셨나 봐요. 하여튼 3분의 1은 10kg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빼도 현재 체중에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적정 체중에서 내 몸에 이제 적정 지방이라는 게 기름이 필요해요. 그럼 몇 %가 적정 지방이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돼지는 몸에 기름이 몇 % 있을까요? 돼지. 네? 80%? 50%? 30%? 15%입니다. 돼지가요. 돼지는 비만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비만. 돼지 얼마나 억울해하는 줄 알아요? 비만이야. 여러분들이 비만이지. 네, 여러분들이 비만했고 자기를 돼지를 비만이라 그래요. 하마가 비만일까요? 하마의 몸에도 가지고 있는 기름은 15%. 모든 동물은 15%. 갓난아기도 통통하잖아요. 15%. 여러분들은 몇 %인지 알아요? 네, 원만한 남자가 30%고요. 원만한 여자가 40%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그래요 지금. 네, 재보셨어요? 네, 정확히 재보세요. 대개 25%는 다 넘으실 거예요. 좀 마르다고 하는 분들도. 그래서 적정 체중의 그래서 남자는 15%가 적정이에요. 여자는 20%가 적정입니다. 그걸 넘어선 게 갖고 있는 것을 잉여 지방이라 그래요. 쓸데없는 지방.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몸에 그게 이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몸에 잉여 지방이. 그럼 당장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잉여 지방이 얼마가 있는가? 아까 제가 적정 지방, 적정 체중 보여드렸죠? 그거보다 넘는 게 전부 다 잉여 지방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뭐 3kg가 넘었다면 3kg 잉여 지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5kg 넘었다 그러면 5kg 잉여 지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kg 넘었다 그러면 10kg 잉여 지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kg면은 어느 정도의 식량인 줄 아세요? 3개월치 식량입니다. 3개월치 식량. 3개월 동안 물만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뭐 부족한 게 있을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삼계탕 드시고 싶으세요? 여기 있네. 꺼내 드시면 돼요. 바베큐? 여기 있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갈비찜? 여기 있네. 네, 한 트럭, 뭐 트럭까지는 아니고 한 수레씩 갖고 있어요. 다 모든 걸 꺼내 드시면 돼요. 그게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네. 예, 남자는 다 남자건 여자건 배에 있는데 많이 한 반 정도는 배에 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차이점은 남자는 배 안에 있고 여자는 배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안 만져져요. 그냥 남자는 안 만져지고 솟아 있어요. 그 솟아 있는데 이게 서나 앉으나 누우나 다 솟아 있어요. 반면에 여자는 배 바깥에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자는 솟아 있다고 하더라도 누우면은 옆으로 다 퍼져요. 네,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잘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네. 제 얘기를 듣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절대 침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감량하고 싶다. 감량하고 싶으세요? 네. 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감량하는 방법 엄청 쉽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쉽게 해요. 시련을 하려고 그러는데 빵을 좀 준비했어요. 빵은 없고 빵 같은 이거 그냥 음식이라고 합시다. 밥이라고 합시다. 네? 여러분들 앞이니까. 이건 그냥 물이에요.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수돗물도 되고요. 정수기 물도 되고요. 뭐 우물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요새는. 네? 뭐 해서 먹으라고요? 불려서. 아, 이걸 불려서 먹으라고요? 아, 천만의 말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건 그냥 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한 입 한 모금입니다. 한 입 한 모금. 자, 이게 밥입니다. 밥을 한 입. 이것도 먹을 뻔했네. 한 입을 천천히 맛있게. 맛있네요. 이거 먹어보셨어요? 엄청 맛있네. 제가 이게 좀 빨리 먹고 싶은 여러분들 강의하려고.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드신 다음에 천천히 맛있게.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감사하게. 네? 감사하게 드세요. 하도 먹은 걸 많이 먹더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드세요. 그리고 닭볶아 삼키세요. 맛있다. 다 한 입을 삼켰잖아요.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빠른 속도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한 거 봤죠? 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다 보셨죠? 네? 물 빼놓고는 다 음식이에요. 요거 빼놓고는 모든 게 음식이에요. 커피도 음식, 차도 음식, 뭐 껌도 음식, 다 음식이에요. 모든 음식 먹을 때마다 한 입, 한 모금을 이 순간 이후로 하잖아요. 2주에 3kg 빼고요. 한 달에 5kg 뺍니다. 한 달만 하시면 돼요. 5kg 빼고 싶어요. 그것보다 더 빼시고 싶은 분들은 그때 생각해 보면 돼요. 쉽죠? 네? 한 입, 한 모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빼고 싶은 게 3kg다. 그럼 3kg 뺀 다음에는 몸이 알아서 해줘요. 네, 뭐 언제까지 한다 할 것도 없어요. 뺄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뺄 때까지만. 네, 요게 한 입, 한 모금입니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식사 시간이 무슨 길어져야 되겠어요? 식사 시간이 길어져야 돼. 식사하시는 시간에 뭐 식사하고 말고 뭐 바쁘세요?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우리 너무 빨라요, 식사 시간이. 최소한 30분은. 네? 같은 거는 안 먹어요? 국도 드세요. 한 입, 한 모금. 네. 모든 게 다 음식이에요. 국물도 음식. 물 빼놓고는 다 음식이에요. 또 물을 마시고. 네? 네. 뭐 시간이 길게 간다, 얼마를 먹는다, 뭐 따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네. 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해보셨어요? 제가 하는 대로? 아니겠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소화가 안 되나. 기가 막히게 돼요. 잘 돼요. 네. 해보세요. 네?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런 통상적인 음식을 먹고 싶. 엔조이 한다는 건 없네. 한 모금 먹고 물 마시고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한 끼를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물을 아니, 그만큼 마신다. 이건 얘기가 되는데 하나하나씩 그러는 건 한 입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죠? 먹고 싶으면 갈비찜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게 왜 감량이 되나요? 그걸 그렇게 머리 많이 쓰시면 잊어버리세요. 알려고 하면은 잊어버리신다고요. 행동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한 입 한 모금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세요, 여러분들? 밥을 물 말아 먹는 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물 많은 거하고 밥 한 입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하세요. 뭐가 이렇게 해석이 많아요, 진짜. 한 입 하고 반찬도 한 입, 물 한 모금. 네? 네. 술 한 잔, 물 한 모금. 물 말고는 다 음식이라니까요. 뭐 술도 드세요. 뭐 드시고 싶은 대로 막걸리 한 잔, 물 한 모금. 한 입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사발을 팍팍 드시지 마시고요. 막걸리도 한 입. 시원하다. 물 한 모금.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석이 많으세요. 아, 참. 도대체가 그러니까 머리를 그렇게 많이 쓰실래요, 진짜?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해보세요. 저는 이론이 없어요. 다 실전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두 번 하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한 달에 5kg 뺍니다. 네, 그냥 따라만 제가 하라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저희 3분도 안 걸렸어요. 3분 만에 설명하고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자, 감량입니다. 네, 그러면 담배 끊고 싶으신 분. 담배는 안 피시나 봐요. 그냥 넘어갈게요. 뭐 손 안 드셨는데 뭐 그냥 넘어갈게요. 술 드세요? 안 드시죠? 넘어갈게요. 몇 분밖에 안 드시는 모양인데 뭘?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자, 술을 많이 드세요? 네, 술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 많으시네. 알겠습니다. 끝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도 다수는 아니네요. 네. 이게 중요해요. 숙면 훈련. 네, 그래서 숙면 훈련. 네, 제가 자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네? 한잔하고 물 한 잔. 아, 그건 감량할 때만. 그건 이거 지금 딴 얘기예요. 술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감량할 때는 술을 마셔도 술 한 잔, 물 한 모금. 안주 먹고 또 물 한 잔. 안주 먹고 물 한 모금. 네? 뭘 먹어도 지금 국물도 한 숟갈 먹고 물 한 모금. 요 과자 하나 먹고 물 한 모금. 그 과자예요? 과자 아니죠, 고구마예요. 네, 고구마 하나 먹고 날고구마 하나 먹고 물 한 모금. 이게 그 적정 수준이 가면 그때부터는 그걸 안 해도 네, 내가 원하는 체중이 되면은 안 하셔도 돼요. 이상하게 체중이 줄어도 한참을 그렇게 가더라고. 다시 넣은 거를 많이 먹기 전에는 그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되니까 지금 방식을 안 해도 그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난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뭐 맞다 틀렸다 따지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네, 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어떻게 자느냐? 네, 저는 자는 시간을 몰라요. 그냥 졸리면 자니까. 그리고 4시 반에 일어나요. 네, 이게 벌써 40년 됐대. 일찍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찍 일어나냐고요?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날 깨워줘요. 그냥 일어나면 그냥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뭘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게을러가지고 일어나면 또 드셔야 돼. 아니요, 게을르신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쓴 거지. 자기가 왜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그게 아니고요. 직장 아까워. 그거 봐요. 안 게을르잖아요. 그자 와요. 그자. 저는 일찍 자면 아까워 이런 게 없어요. 졸리면 그냥 누우니까. 그럼 바로 자요. 네? 네. 애들 봐요. 어떻게 자나. 애들이 자느려고 하는 거 봤어요? 애들 놀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냥 팍 쓰러져 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줌 싸고 자요. 네? 발로 쳐도 몰라요. 업어가도 몰라요. 네? 그게 숙면이라는 거죠. 꿈도 거의 안 꿔요. 기억도 못 해요. 뭐 중간에 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변 보기에서 깬다. 무슨 뭐 무릎이 아파서 깬다. 뭐 발이 시려서 깬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일어나니까 소변이 마려운 거죠. 깨니까 일어나니까 무릎이 아픈 걸 느끼는 거고 깨니까 발이 시린 걸 느끼는 거지.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라는 훈련을 2주만 하시면은 그냥
떨어져서 자게 돼요. 네? 이게 원래가 그랬으니까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갖고 있는 거거든요. 숙면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그거 갖다 잘못 쓰신 것이. 자, 숙면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숙면과 쉼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숙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키는 겁니다. 네. 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건 어떻게 쉬는 거냐? 네, 쉬는 건 이게 쉬는 겁니다. 이건 내 생각으로 쉬는 거죠.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쉬는 거는요, 누우면 안 돼요. 누우면은 자게 되니까, 그죠? 네. 쉬는 거는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예요. 몸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머리가 문제거든요. 이걸 아무 생각을 안 해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 놓고 하세요. 네, 마음 놓고 하시는데 숙면까지 이르려면은 그때까지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은 안자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잠은 내가 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게 만드는 게 숙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은 내 머리가 지금 혼돈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자려고 했거든요. 내가 뇌려고 자꾸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숙면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래 기능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 나는 안자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는 데가 여기까지 숙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예요. 어떤 사람은 3, 4일이면 돼요. 그러니까 3, 4일 동안만 낮에는 쉬고 밤에는 안자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안자기를 하느냐? 그거 감춰 드릴게요. 6시에 일어난다고 칩시다. 6시로 제일 중요한 시간은 기상훈련이에요. 기상시간이에요. 그래서 기상시간 6시라고 정했어요. 정한 다음에 6시가 딱 되잖아요. 처음엔 알람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한 다음에 소리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보고 그냥 바로 막 일어나셔야 돼요. 애들같이. 네, 바로 일어난 다음에 바로 베란다로 가세요. 그리고 해를 보세요. 네, 해를 보시면은 뭐 해가 안 떠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해 쪽을 보시면은 햇빛이 내 뇌에 있는 수면 시계를 맞춰줘요. 6시에 일어나라고. 이걸 몇 번 하시면은 그냥 6시에 눈이 바짝 떠져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뭐라 그래? 뭉개적거리죠. 5분만. 이러면은요, 이게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다닥 일어나셔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절대 다시 눕거나 졸면 안 돼요. 낮잠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낮잠이 필요한 사람은 뭐냐? 밤잠을 잘 잤는데도 부족한 사람이 낮잠 자도 돼요. 그런데 밤잠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낮잠을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잔다든지 뭐 새벽기도 와서 또 잔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낮에도 점심 먹고 자지 마세요. 제일 많이 자는 조는 게 언제냐? 저녁 먹고 드라마 보면서 자요. 드라마 보면서 꾸벅꾸벅 졸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앉다가 드라마 보다가 졸리잖아요. 이렇게 졸리잖아요. 그러면 깨야지 하고 생각하면은 졸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야 돼.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요? 딱 악기를 한 대 치세요. 그것도 부족해요? 머리에다가 이마를 박으세요. 안 돼요? 찬물로 세수하세요. 하여튼 깨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6시면은 평상시에 뭐 11시에 보통 잠자리에 누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훈련을 위해서는 안자기 훈련이니까 11시 반으로 정하셔야 돼요. 이건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11시 반은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는 자는 게 아니에요. 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1시 반 이전에는 졸려도 절대로 누우면 안 돼요. 졸려도 눕지 마세요. 11시 반 이후에도 졸리면 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졸리면 뭔가를 해요. 네, 제가 뭔가를 하랬더니 아니 할 게 없다고. 아니 왜 할 게 없어요? 그럼 할 게 없다는 게 그러면 하는 게 뭐겠냐? 그러니까 자고 싶은 거예요. 자고 싶은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안 자기 훈련이니까. 그래서 계속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졸려서 누웠어요. 탁 누웠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누웠다가 깼는데 6시야. 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누워 있는데 내가 아직도 깨어 있어. 내가 깨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일어나세요. 이제 자겠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993, 987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겠다는 걸 하지 마시라고요. 안자기 훈련이니까. 그리고 또 깨서 뭔가를 하세요. 네, 나를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졸리면은 다시 누워도 돼요.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워서 잠이 들어서 잤는데 새벽 2시, 3시에 깨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벽 아까 6시죠. 6시에서 2시간 뺀 4시를 기준으로 해서 4시 이후에 깨잖아요. 그럼 그날은 다 잔 겁니다. 그만 자세요. 4시 이전에 깼잖아요. 그럼 또 일어나세요. 무슨 이유든 일어나시고 졸리면은 다시 누울 수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걸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이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하고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뒤로 늦추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은 몇 시간 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뭐에 굉장히 민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먹으면은 밤을 꼬박 새요. 뭔가를 나한테 들어오면은. 그래도요, 저는 그거 기억 안 해요. 내가 어저께 못 잤다는 걸 기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거를 1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진짜 못 자서 힘든 건 200개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은 뭐야? 어저께 내가 못 잔 걸 내가 기억하거나 오늘 또 못 잘 거를 걱정하잖아요. 그게 8이에요. 기억만 안 하면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걸 문제시만 하면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며칠 사이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동안만 그렇지 며칠 사이. 그래서 자꾸 훈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상 시간은 6시고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폭 자는 시간으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약간씩 풀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늘어나요. 그럼 저같이 자게 돼요. 그러니까 기상 시간은 항상 일정하고 자는 시간은 나는 모르게 돼요. 그리고 깨지 않고 폭 자게 되는 거죠. 이거 완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 네. 운동을 그냥 기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네, 기를 쓰고 하면 운동 아니에요. 일이죠. 네, 기를 쓰고 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하세요. 즐기면서. 제가 킬리만자로를 킬리만자로 산 아세요? 그 산이 얼마나 큰지요?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 돼요. 산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제 한 3분에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 큰 거를 갖다가.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한국인이었어요. 의지의 한국인. 꼭 넘어다녀요, 그거를. 안나푸르나를 꼭 그 정복을 해야 돼요. 마라톤에 꼭 기록을 단축을 해야 돼요. 이건 운동 아니에요. 성취지. 네, 이렇게 하는 건 성취가 아니에요. 제가 자전거를 타거든요. 자전거를 타는데 저는 점잖게 이렇게 타요. 근데요, 슝 이게 다 아줌마예요. 아줌마들 그렇게 빨리 타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타기 시작하면 저 양평까지 춘천까지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거 운동 아니에요. 그거 성취지. 그러면은 반드시 사고가 나고 몸에 탈이 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즐겁게 하세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시는데 조금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제를 기준으로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어제 내가 한 1km 탔어. 맞아, 자전거를 예를 든다면 1km 탔어. 그러면 한 1km 하고 100m 더 타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하시라. 그러다 힘들면은 조금 뒤로 가고. 예, 그 운동만큼 작심삼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해요. 시작을 갖다가. 제가 한때는 이제 수영장 다녔는데요. 100명이 저는 이제 맨날 가는죠. 근데 매달 보면 100명이 시작해요. 그럼 30일이 되잖아요. 10명도 안 남아요. 다들 시작은 잘해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들 그게 다 성취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씩 즐기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재밌게 하세요. 저는 뭐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그때마다 그냥 해요, 뭐든지. 근데 뭘 정해놓고 그냥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하는 이거 말고는 뭐 하나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즐기죠. 아까 그 기준보다는 좀. 네? 기준보다 밀당? 이런 밀당 몰라요? 밀당. 연애 밀당. 밀고 당기기. 밀고 당기기. 조금 더 했다가 힘들면 조금 덜 했다가 더 했다가 덜 했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확 했다가 안 하다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조금 더 했다가 덜 했다가. 하면 규칙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제가 방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원래 알던 대로 하시든지 닥터가 하라는 대로 하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저는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이론도 없어요. 별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행동하면 확실해요. 그리고 2주만 해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몇 분 안 되시지만은 적게 마시고 취하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술이 발암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발암 물질입니다. 술이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술은 발암 물질이에요. 무슨 암을 일으킬까요? 좋습니다. 또 어떤 암?
어유 구강암, 대단하세요. 네, 또 대장암. 아닙니다. 아니, 그 치매도 걸리게 하고. 네, 좋습니다. 또 난 지금 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술이 일으키는 암 위암.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걸 지금 빼먹고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어요. 간암, 식도암. 네, 굉장히 중요한 암이 하나 더 있어요. 유방암입니다. 남자도 해당되죠. 남자는 안 해당돼요. 남자도 유방암 걸려 사는데. 네, 근데 안 해당돼요. 네. 남자는 간암, 식도암, 여자는 유방암. 제가 의과대학 나온 지가 지금 34년 됐어요. 유방암이 그때는요, 저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20, 30년 만에요, 유방암이 여성 암 사망 1위예요. 발생 2위가 됐어요. 발생 1위는 뭐냐? 갑상선암이 1위고요, 여성들의. 네. 그 사이에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달라진 게 딱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여자들이 술을 더 마셔요. 여자들의 몸에 기름이 많아졌어요. 이게 이유예요. 유방암의 원인 딱 두 가지. 기름, 몸의 기름이에요. 먹는 기름이 아니라.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름 많이 먹는다고 기름 되는 거 아니에요. 채식하면은 비만돼요. 채식이 비만의 원인이 한국 여성들한테는. 채식을 누가 더 많이 하냐면은 30대, 40대, 50대, 60대 갈수록 더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점점 더 비만이 돼요. 네. 과일은 비만 몰라도 채식은 좀 채식하세요. 네, 하세요 그냥. 과일을 많이 먹는데. 난 믿으라고 안 그래 해봐라. 믿지 마세요 저. 네? 믿지 말아요. 왜 믿는다는 건 이게 그 아까 시우다 가서 한 잔 먹고 또 물 한 잔. 아니 그건 감량할 때. 아니 그러면 나 지금 저 술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건 감량 얘기고 감량인데 내가 술을 마시겠다 그러면 술 한 모금 물 한 잔. 그건 감량할 때. 감량 안 하시는 분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을 어떻게 할 거냐? 술은 발암 물질이다. 그러면 어떻게 발암성이냐? 담배랑 똑같아요. 평생 마신 총량에 의해서 발암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덜 마시는데 조금 더 마셨는데 이거 조금 덜 되게 억울하게 되죠. 나 이전보다 훨씬 덜 마셨어. 이렇게 되는데 나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총량이라는 건 뭐의 총량이냐? 알코올, 네, 딴 거 아니에요. 술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의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백세주를 먹던 와인을 먹던 뭐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술을 먹던 몸에 좋다는 술을 먹던 다 똑같아요. 그 속에 있는 알코올 양이니까 뭐 순한 술에서 독한 술, 독한 술에서 순한 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총량이라는 거예요. 총량.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그 좋아하는 술을 어떻게 끊어? 네, 끊지 마세요. 즐기세요. 근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알딸딸 이거잖아요. 알딸딸. 네? 알딸딸하게 드시는데 적게 마시고 알딸딸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방법 되게 쉽습니다. 적게 마시고 알딸딸하기. 네? 네. 요거를 닥터의 음주법이라 그래요. 네. 어떻게 하시느냐? 아주 간단해요. 식사하시면서 이제 술이 나오잖아요. 식사를 하시면서 술이 나오는데 술이 나와서 한 잔 마시는 요 순간 이후부터는 술만 드시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안주도 먹지 말고.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뭐예요? 술 먹고 안주 먹고. 그래도 좋은 거는 안주만 먹거나 술만 먹거나. 그런데 술자리에서 안주만 먹으면 뭐라 그래요? 미친놈. 근데 술만 먹으면 잘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적게 마시고 취하게 돼요. 네. 자, 이거는 술이 문제가 감량하고는 관계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다 감량까지 겹치면은 또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먹고. 그건 안 됐잖아. 돼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해보시고 자꾸 이런 쪽으로 그러지 마세요. 자, 쉽죠? 네.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이요. 무슨 방법인지 아세요? 9988-234 하는 방법입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네, 저 여기 강남구 없고 서초구 좀 바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9988-234 하는지 볼 겁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